정액이 나오는 정구라 그러는데 그 전립선 구멍이 방광 방향으로 이제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좁은 요도 쪽보다는 넓은 쪽으로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거꾸로 해서 방광 쪽으로 사정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좀 최대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좀 하면 좋을까요? 원장님, 전립선 비대증이 발병이 조금씩 이제 나이가 젊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병원 왔는데 요즘은 뭐 50대, 40대 이렇게 점점 이제 내원자들이 많아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 웹사이트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병원을 내원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따라올 수 있는 합병증, 부작용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걱정은 돼요. 수술하고 싶으나 이 부작용을 안고 수술해야든지 이런 것 좀 걱정스러워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을 수술하게 되면 이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인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전립선 비대증만의 이제 부작용이 환자분들이 좀 제일 많이 찾아보면 역행성 사정이에요. 여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행성 사정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정은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와 전립선에서 만들어진 정액이 합쳐져 가지고 요도 쪽을 통해서 성기 쪽으로 밖으로 나오는 게 사정인데, 정액이 나오는 정구라 그러는데 그 전립선 구멍이 방광 방향으로 이제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좁은 요도 쪽보다는 넓은 쪽으로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거꾸로 해서 방광 쪽으로 사정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수술 후에 나타난 역행성 사정은 대부분 괄약근 손상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유로리프트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괄약근에 손상이 안 오고 정구나 이 괄약근을 보존할 수 있는 아쿠아블레이션이나 여기가 우리가 괄약근, 항문과 요도의 괄약근, 여기가 손상이 되면 24시간 오줌이 질질질 셀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아쿠아블레이션은 괄약근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이걸 확보하고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실금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피할 수가 있죠. 0%에 가깝게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수술했을 때 역행 사정이 좀 왔을 경우 좀 최대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좀 하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케겔 운동이라는 것인데요. 케겔 운동이 말로는 많이 들어보고 짐작은 되지만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느낌을 찾게 해주는 그 치료 바이오 피드백인데요. 열심히 해주면은 그런 것들은 돌아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또 한 가지 어르신분들이 또 수술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요실금, 오줌이 질질 새서 팬티 젖고 찌링내 나서 이제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이 요실금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이 요실금은 역회성 사정의 관략근하고 좀 일맥상통인가요? 다른 건가요? 비슷한 원리이기도 하고 약간 다르기도 한데요. 우리가 요실금 같은 경우는 괄약근이 조여주면은 아무리 소변이 마려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변이 밑으로 새지 않는데요. 괄약근 손상이 있다 보면은 괄약근이 꽉 조여야 되는데 느슨하게 조이니까 소변이 새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괄약근의 힘을 길러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겔 운동이나 바이오 피드백 같은 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방광이 수축해주는 힘을 조금 완화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실금은 사실 역행성 사정보다는 치료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실금을 단독적으로 치료하는 수술도 있고요. 그리고 기계도 있고, 그리고 케겔 운동이나 바이오 피드백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당연히 수술 방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지만 그거는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요실금 자체는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오줌 쎄, 요실금 생겨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꺼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 간에서 역회성 사정, 요실금이 그 큰 두 가지 대표적인데, 근데 제가 좀 소변 보는 게 너무 불편해요. 저녁에도 한 3번, 4번씩 일어나고 뭐 미팅을 못할 정도로 화장실을 자주 가요. 역회성 사정이 와더라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나중에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어떤 게 좀 맞을까요? 우리가 수술의 시행 기준은 사실 엄격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약을 먼저 먹어보고 그 치료의 정도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50대 정도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들한테서 할 수 있는 유로리프트라든지 이런 간단한 시술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소변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병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생각하셔서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작용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수술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니까 나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요한 거는 내가 불편하다, 홈쇼핑에 나오는 전립선 비대증 약 이런 것들 드시고 있는 분들은 우선은 병원에 오셔서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전문의한테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떨쳐버리시고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내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